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그리고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75세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운전이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이고 존엄이며 삶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40년간 무사고로 운전해온 자부심,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싶은 마음, 스스로 장을 보러 갈 수 있다는 독립성. 하지만 45세 아들 민수와 42세 며느리 지영이 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 떨어진 시력과 반응 속도, 통계로 증명되는 고령자 교통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 경미한 접촉사고. 하나로 시작된 이 가족의 갈등,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요? 오늘 두 가지 시선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가족의 의미, 안전과 존엄 사이의 균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 같은 상황, 판단보다는 이해로, 정답보다는 공감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 아침 8시, 김철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20년 된 소나타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트에 가려는 길, 주차장에서 일어난 작은 접촉사고 한 번이 75세 노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좀 깊숙이 들어갔나 보네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그런데 혹시 안경 도수가 안 맞으시는 건 아닌가요? 상대방의 한마디가 철수 할아버지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40년간 무사고였던 자신의 운전 실력을 의심받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안경 도수가 안 맞다고? 내가 왜? 집으로 돌아온 철수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순이 할머니에게 마지못해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 사고라고?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아니야, 그냥 살짝 긁힌 정도야.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안경 도수가 안 맞냐고 묻더라고. 그러게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안경 바꾸라고. 당신 요즘 신문 볼 때도 눈 찡그리고 보잖아요. 그게 아니야. 내 눈은 멀쩡해. 그냥 상대방 차가 너무 붙여서 주차해놔서 그래. 그날 저녁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민수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이 평범한 노부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사고 났다고 들었는데요. 괜찮으세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사고도 아니고 그냥 살짝 긁힌 거야. 마트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아버지 운전이 좀 위험해 보인다고. 뭐라고? 그 사람이 왜 괜한 소리를?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한번 얘기해야겠어요. 얘기?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아버지 운전에 대해서요. 저희도 걱정이 돼서 안 되겠어요. 걱정. 내가 40년 무사고인데 뭐가 걱정이야? 전화를 끊은 후 철수 할아버지는 한동안 수화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진지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뭐래요?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는구만. 내 운전에 대해 얘기하자고.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요. 요즘 당신 운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당신까지 왜 그래? 나는 멀쩡하다고.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요즘 밤에 운전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냐?
맞아요.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고.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말, 아들의 전화, 그리고 아내의 걱정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철수 할아버지가 바라본 세상, 그에게 운전이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 내가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가 1970년이었어.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자가용 있는 집이 몇 개나 됐나. 우리 마을에서는 내가 두 번째였지. 순이하고 신혼 때 첫 드라이브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순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보, 우리도 이제 차 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서네. 민수 놈이 태어나고 밤에 열이 펄펄 날 때 이 차로 병원에 얼마나 많이 갔나. 그때는 버스도 없고 택시도 불러서 오는데 1시간이 걸리던 시절이었어. 내 차가 없었으면 우리 민수는 생각하기도 싫다. 40년간 무사고야. 40년. 요즘 젊은 놈들이 몇 년 타다가 사고 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내가 얼마나 조심히 운전했는지 아나?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가고 눈 오는 날에는 아예 차를 빼지도 않았어.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운전했고 졸음운전이 위험하다고 해서 30분 이상 운전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쉬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위험하다고? 내가 위험한 운전자라고? 사실 아니야.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요즘 정말 눈이 좀 침침해. 특히 밤에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너무 눈부셔서 운전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못 한다는 건 아니야. 낮에는 멀쩡하거든. 근데 민수가 뭘 알겠어.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놈이 여기 시골에서 차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해. 마트 가려면 차로 20분, 병원 가려면 30분이야. 걸어서는 하루 종일 걸려. 버스, 하루에 3번 다니는 버스를 기다리라고. 그것도 정시에 오지도 않는 버스를. 순이 약 타러 갈 때, 내가 은행 볼 때, 농협에 일 보러 갈 때, 이 모든 게 다 내 차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이건 좀 쑥스럽지만 운전할 때만큼은 내가 아직 젊다는 느낌이 들어. 핸들을 잡고 있으면 여전히 내가 가장이고 내가 이 집의 기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퇴직하고 나서 뭘 하나?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순이한테 성가신 영감쟁이 취급받고 그나마 운전해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내 마지막 자유야. 순이도 요즘 눈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더욱 내가 운전해야 하는 거 아냐? 내가 순이를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하고 장도 보러 가야 하고 민수는 주말에만 와. 주말에만. 그럼 평일에는 어떡하라는 거야? 매일 택시 타고 다니라는 거야. 그 돈은 누가 대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을. 운전을 못하게 되면 그건 세상과 단절되는 거야. 집에 갇혀서 사는 거라고. 아직 내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멀쩡해. 그런데 왜 운전을 못한다는 거야? 그 조그만 접촉사고 하나 때문에 내가 운전을 포기한다는 건 그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포기하는 거라고. 철수 할아버지에게 운전대는 단순한 조작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이자 존엄이자 삶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시선. 서울에서 내려온 민수와 지영 부부가 바라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아버지가 얼마나 운전을 사랑하시는지, 그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나도 안다고.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75세야, 75세.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후부터는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 반응 속도도 떨어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이번 사고만 해도 그래.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었지만, 만약 상대방이 오토바이였다면? 만약 보행자였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리고 아버지만 다치시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건데?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이미 신호는 있었어. 작년에 갔을 때도 아버지 운전하시는 걸 보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고. 속도도 너무 느리고,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도 한참 뒤늦게 출발하시고, 엄마한테 은근히 물어봤을 때도 요즘 아버지 운전이 좀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그때 진지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효도하는 아들이라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말을 못했지. 괜히 아버지 기분만 상하게 할까 봐서.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마트 사장님까지 전화를 주셨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야. 아버지는 40년 무사고라고 자부하시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야.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시골이라서 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잖아. 택시도 있고, 이제는 마을버스도 자주 다니고, 정 안 되면 내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필요한 건 다 해드릴 수도 있고,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것도 알아. 자존심도 상하실 거고. 하지만 안전은 선택사항이 아니야.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내가 나쁜 아들인가? 아버지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 하지만 정말 사고가 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 시아버님을 존경해요. 정말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지금도 시어머님을 위해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고, 하지만 간호사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에요. 병원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본인은 괜찮다, 별일 아니다 하시면서 병원에 실려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봤어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고령에서는 작은 사고도 큰 후유증을 남겨요. 회복도 느리고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시아버님만 다치시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망사고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비율도 높고요. 물론 모든 고령자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경우 이미 신호가 있었잖아요. 접촉사고, 시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시골이라서 차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대중교통도 예전보다 좋아졌고, 택시도 있고, 저희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필요한 건 다 해드릴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아버님의 안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도요. 자유롭게 운전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는 없어요. 남편도 속으로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안전에 대한 걱정은 너무 크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해요. 미워도 좋으니까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버님도 현명한 분이시니까 결국에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아버님의 존엄성도 지키면서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같은 가족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시각과 안전과 현실을 우선시하는 시각. 과연 이 가족들은 서로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주말 오후, 김 씨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민수 가족과 노부부가 마주 앉아 피할 수 없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사고 말이에요. 사고가 아니라 했잖아. 그냥 살짝 긁힌 거라고. 아버님,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요. 저희가 걱정되는 건 뭐가 걱정되는데? 내가 4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했는데. 여보, 역정 좀 내지 마요. 애들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걱정. 이게 걱정이야. 내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거지.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나이가 드시면서 나이가 들어서 뭐, 나이 들면, 차 몰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법은 없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후부터는 교통사고 위험이 통계가 뭐, 그리 대단한가? 나는 그따위가 아니야. 나는 김철수라고.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실 나도 요즘 걱정이 되긴 해. 당신까지 왜 그런 소리를? 여보, 솔직히 말해요. 요즘 밤에 운전하기 힘들다고 했잖아. 그리고 지난주에 마트에서 주차할 때도 한참 걸렸고. 그건 주차 공간이 좁아서. 아버지, 정기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시력검사도 하시고 내 눈 멀쩡해. 신문도 잘 보고, 텔레비전도 잘 보고. 하지만 운전할 때는 다르잖아요. 움직이는 물체를 파악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런 건 경험으로 커버되는 거야. 내가 40년 동안 쌓은 경험이 있다고. 여보, 사실 나도 요즘 눈이 좀 안 좋아져서 걱정이야. 순이 할머니의 고백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엄마도요? 지난달에 안과에 갔더니 한쪽 눈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백내장도 있고 의사가 수술을 권하는데 그런 소리를 왜 이제 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 걱정시키기 싫었어. 그리고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어머님, 백내장 수술은 간단해요. 하지만 수술 전까지는 시야가 흐릿할 수밖에 없고 특히 밤에는 더 심해요. 그럼 더욱 내가 운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순이가 못 보면 내가 데려다 줘야지. 아버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시력에 문제가 있으시면 내 시력은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때 순이 할머니가 부엌에서 가져온 차를 내놓으면서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컵을 테이블 모서리에 너무 가까이 놓아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아이고, 미안해. 잘못 봤나 봐. 테이블 끝인 줄 몰랐어. 여보, 어머님 시력이 정말 괜찮아. 이런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엄마, 아버지,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두 분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안전. 그럼 우리 집에만 있으면 되겠네. 밖에 나가지도 말고. 여보,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당신까지 왜 그래? 우리가 그렇게 늙었나? 늙으신 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 참 오는 게 무리야. 아버지,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적성검사.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버님,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계속 운전하시면 되고요. 괜찮으면 당연히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런 검사 받기 싫어. 여보, 한번 받아보면 어때요? 나도 같이 받아볼게요. 당신도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 체크한다 생각하고. 건강 체크. 운전면허 적성 검사가 건강 체크야? 아버지, 검사 받으시는 게 그렇게 싫으시면, 그럼 당분간만이라도 운전을 자제해 주시면, 당분간. 언제까지 하지 말라는 거냐? 아버님, 어머님, 시력 치료 받으시고 건강 상태 확인하실 때까지만 안 될까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마트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그건 제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주말만. 평일에는 어떡하고? 너는 너 일도 바쁜데 어떻게 계속 내려와? 택시 타면 되잖아요. 택시비가 얼마나 비싼데? 매일 택시 타고 다닐 돈이 어디 있어? 아버님, 택시비는 저희가. 그것도 결국 너희들한테 짐 되는 거잖아.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고 서로의 마음만 더욱 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안전. 그렇게 안전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애들이 우리 걱정해서 하는 소린데. 걱정. 이게 걱정이야. 내를 늙은이 취급하는 거지. 아버님을 늙은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운전 못하게 하는 게 늙은이 취급 아니면 뭐야? 결국 그날의 대화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각자의 고민이 더욱 깊게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아버님 마음도 이해되지만 정말 위험해. 애들이 날 완전히 무능력자로 보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겠죠.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이 할머니의 백내장 수술 상담을 위해 시내 큰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천천히 가. 급할 거 없으니까. 알아. 내가 언제 빨리 몬다고 했나? 안전운전이 내 모토야.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철수 할아버지. 하지만 시내로 들어가는 복잡한 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빨간불이야? 빨간불!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철수 할아버지. 다행히 옆 차선의 운전자가 빠르게 급제동을 걸어 큰 사고는 피했지만 할아버지! 빨간불인데 왜 들어오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 깜빡! 이게 깜빡으로 될 일이에요? 사람 죽을 뻔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운전하시기 힘드시면 가족분들이 좀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떠난 후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손 떨고 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깜짝 놀라서. 여보, 정말로 신호등을 못 본 거야? 아니야. 본 건데, 잠깐 딴 생각을 한 건지. 여보,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병원은 다음에 가도 돼.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병원 가야지. 아니야, 여보. 나도 무서워. 제발. 순이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철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별일 아니야. 순이야, 내가 정말로 신호등을 못 본 것 같아. 여보,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빨간불인 줄 몰랐어. 집에 도착한 후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철수 할아버지의 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여보, 여기 앉아요. 물 한 잔 가져다 줄게. 순이야, 왜요? 나 정말 늙은 건가?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나 요즘 정말 이상해. 신문 볼 때도 글자가 잘 안 보이고 밤에는 더 심하고. 나도 요즘 이상해. 요리할 때도 소금하고 설탕을 헷갈리고, 어제는 컵도 떨어뜨렸고. 우리 정말 늙은 건가?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하지만 인정하기가 힘들어. 내가 아직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뿐이지.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신호등을 못 본 건가? 아니면 그냥 순간적으로 딴 생각을 한 건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 요즘 정말 눈이 침침해. 특히 신호등 같은 건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 민수가 하는 말이 맞는 건가? 정말로 이제 운전하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운전을 그만두면 나는 뭘 하고 살지? 집에서만 있으면서 순이한테 집만 대면서 오늘 상대방 운전자가 하는 말, 사람 죽을 뻔했다고. 정말로 그럴 뻔했던 건가? 만약 정말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이 다쳤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야. 오늘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야. 순이 걱정도 되고 병원 가는 것도 신경 쓰여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정말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 할머니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서. 순이야, 나 안경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정말 드디어 인정하네. 어제 일을 생각해보니 정말로 신호등이 잘 안 보였어. 특히 멀리 있는 건. 여보,
그럼 안과에 가보자. 나도 수술 상담 받아야 하고. 그때 며느리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아, 지영아. 사실 병원에 못 갔어. 길에서 좀 혹시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신호등을. 아니야. 괜찮아. 별일 없었어. 혹시 또 사고 날 뻔하신 건 아니죠? 사고는 아니고 그냥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 다행히 상대방이 조심해줘서. 어머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신호등을 못 보고 빨간불에 들어갈 뻔했대.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은 바로 남편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뭐? 또? 아버님이 신호등을 못 보고 빨간불에 들어갈 뻔 하셨대. 이제 정말. 아,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네. 오늘 당장 내려가야겠어.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부모님께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왔어요. 왜 또 왔나? 지영이는 혼자 왔어요. 아버지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점심은 먹었니? 내가 뭐 해줄까?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었어. 누가 그런 소리 했나? 엄마한테 들었어요. 신호등 때문에. 아,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깜빡한 거야. 별일 아니야.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괜찮으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사실 요즘 눈이 좀 침침해. 특히 밤에는 더 심하고, 아버지, 그리고 어제는 정말로 신호등을 제대로 못 봤어. 빨강불인 줄 몰랐어. 여보가 드디어 솔직하게 말하네. 무서웠어. 민수야, 40년 동안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무서웠어. 아버지, 그럼 이제 알아.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하지만 운전을 그만두면 내가 뭘 하고 살지. 여기 시골에서 차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버지, 방법이 있어요. 택시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택시비가 얼마나 비싼데? 매번 택시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럼 제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너는 너 일도 바쁜데 왜 자꾸 내려와? 그럼 너 가족은 언제 보고? 이때 어머니인 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사실 엄마도 눈 수술해야 해.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도 완전히 전처럼 될지는 모르겠어. 엄마도? 우리 둘 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억지로 버티는 것보다는. 순이야, 당신까지. 여보, 우리 솔직해지자. 나도 무서워. 어제 당신이 깜짝 놀라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 그럼 우리 정말 늙은 거야. 늙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자연스러운 일이지. 아버지,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완전히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정말 운전을 그만둬야 하는 건가? 아버지,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잠시 쉬시는 거예요. 건강 회복하시고 검사도 받아보시고. 검사. 적성 검사 말고요. 종합검진이요. 시력도 정확히 검사하시고 반응 속도도 체크해 보시고. 그래. 그게 좋겠어. 나도 수술하고 나서 다시 검사 받아볼게. 그럼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제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필요한 건 다 해드릴게요. 고맙다. 민수야. 그리고
미안해. 왜요? 너희들 걱정 많이 시켰지. 내 고집 때문에. 아버지, 이해해요. 운전이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지. 마침내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을 찾는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 후, 순이 할머니의 백내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철수 할아버지도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할아버님 검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력은 교정 렌즈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시력과 반응 속도는 예전만 못하시네요. 그럼 운전은 완전히 못하는 건가요? 완전히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낮 시간, 가까운 거리, 익숙한 길이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간 운전이나 장거리, 복잡한 도로는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그럼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조건부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적인 검진과 가족분들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급적 혼자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낮 시간만, 가까운 거리만,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길만. 그 정도면 괜찮아. 마트도 갈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나도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많이 좋아졌어. 이제는 당신 운전할 때 옆에서 잘 볼 수 있어. 함께 다니면 더 안전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평일 낮 시간에는 아버지가 운전하시되 야간이나 장거리, 복잡한 도로는 택시를 이용하시고 택시비는 부담되는데. 제가 드릴게요. 매월 일정 금액을 드릴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택시 이용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 받으시고 6개월마다는 정밀검사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래. 그게 좋겠어. 우리도 안심되고, 너희들도 안심되고. 정말 그래도 될까? 나 때문에 너희들이 부담되는 건 아니고. 아버지, 이게 뭐가 부담이에요? 아버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운전하실 때는 항상 어머님과 함께 하셔야 해요. 그래. 나도 그게 좋겠어. 혼자 운전하시는 것보다는. 그럼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네. 네,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가족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완전한 포기도 무리한 고집도 아닌 현실적인 타협점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그리고 미안해. 왜요? 너희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내 고집만 부렸지. 아버님 입장도 이해해요. 운전이 아버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들 마음 편하게 지내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완전히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상의해요. 지금은 이렇게 하시고. 알겠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맞아. 여보. 그게 현명한 일이야. 그날 저녁 철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완전히 놓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과 함께 찾은 현명한 해결책에 만족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운전이 전부가 아니었어. 가족이 걱정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였지. 조건부 운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리고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도와준다니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야. 6개월 후,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순희야, 마트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래요.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같이 갑시다. 그런데 3시 전에는 돌아와야 해. 알아. 요즘은 2시 넘으면 안 나가는 거 알잖아. 이제 철수 할아버지는 오후 2시 이전에만 운전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순이 할머니가 항상 옆자리에 앉아 함께합니다. 여보, 신호등 노란불이야. 응, 봤어. 천천히 멈출게. 요즘 운전하는 게 많이 편해졌지요? 그래, 조급해하지 않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무엇보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 민수는 약속대로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그리고 택시비를 넉넉히 드리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도록 챙깁니다. 아버지, 이번 주 검진 결과 어떠셨어요? 괜찮대. 지력도 안정적이고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 다행이네요. 그럼 계속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마워, 민수야. 택시비도 매달 주고 부담되지 않니? 전혀요. 아버지가 안전하게 지내시는 게 최고예요. 며느리 지영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운전이지만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시력 어떠세요? 수술하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 이제는 아버지 운전할 때 옆에서 잘 보이니까 안심이 돼.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더 안전하고. 무엇보다 철수 할아버지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이 내 자존심의 문제였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자존심은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는 거였지. 조건부 운전이지만 여전히 내가 순이를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고 장을 보러 갈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도 편해져. 마지막으로 철수 할아버지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봅니다. 50년 전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 순이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순이야, 이 사진 봐. 우리 저 차 앞에서 찍은 거. 어머, 정말 어릴 때네. 그때는 차 있는 집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오래 운전했네.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다를 뿐이지. 맞아. 조금 다를 뿐이야. 하지만 그 조금 다름이 우리 가족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그것도 괜찮아. 여보, 이제 철들었네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런 거였나 봐. 고집보다는 지혜를, 자존심보다는 가족을 선택하는 것. 때로는 포기가 아닌 현명한 타협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가족이 찾은 해답처럼 말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가족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갈등했던 이들이 결국 찾아낸 해답,
그것은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포기도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타협이었습니다. 75세 할아버지에게 운전은 자유이자 존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걱정이자 위험이었죠. 어느 쪽이 옳았을까요? 사실 둘 다 옳았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에서 보면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자식 세대의 시선에서 보면 부모의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보여준 것은 정답 찾기가 아닌 함께 답 만들기였습니다. 완전한 운전 금지도 무조건적인 허용도 아닌 조건부 운전. 할아버지의 존엄성도 지키고 가족의 안전 걱정도 덜어주는 현실적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고령의 부모님, 건강 문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민수와 지영 부부는 부모님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이 할머니는 가족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족과 함께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집을 꺾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시선을 통해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시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다양한 시각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